나는 왜 이렇게 쉬운 여자인가? 새벽에 파고드는 그 일을 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면서 사는 게 다 안쓰럽기만 하였다. 아침에 그이는 다정하다. 일찍 들어올게 하더니 정말로 일찍 들어왔다. 나는 그만 감격해서 저는 당신이 얼마든지 주무르고 어를 수 있는 여자예요 하듯이 다소곳해져 갖고 그이를 맞았다. 그런데 그이는 다시 나간다. 나는 왜 이렇게 쉬운 여자인가? 그이에게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가? 11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는데 오늘만은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화가 난다기보다 모욕감 같은 것이 들었다. 그렇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먼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민우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민영이를 들쳐업었다. 나의 분한 마음을 알리 없는 민영이는 등에 업히자 발을 대lun거리며 좋아한다. 포장마차를 다 뒤졌다. 우리 아파트 단지를 다 훑고 건너편 아파트 단지까지 가봤는데 그이는 없다. 내가 민영이를 업고 포장을 비죽 들추고 들어가니 주인인 듯한 아저씨가 나를 술집에 선뜻 들어설 수 없어 머뭇거리는 아줌마라고 생각했는지 들어오세요라고 부추겼고 부인인 듯한 아줌마가 남편을 쿡 찌르며 누구 찾아왔어 라고 했다. 손님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오줌 누러 나왔던 한 중년 남자는 아줌마 뭘 기웃거려 멱살을 잡고 끌어내라고 하면서 슬쩍 다가왔다. 내 뺨으로 술 냄새가 확 끼쳤다. 등 뒤에서 민영이는 잠이 들었는지 자꾸만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몇 번이나 포대기를 풀어 아이를 단단히 업어야 했다. 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샀다. 나는 한 손으로는 자꾸 미끄러지는 아이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소주를 병째 마시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단숨에 건너편 아파트 단지까지 갔다 오고도 나는 피곤한 줄도 몰랐다. 술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따위 술 기운이 내 꼴을 내가 보는 자괴감을 마비시켜 줄 리는 없었다. 사방이 어두웠다. 나는 어떤 집인지 모를 불 켜진 창을 올려다보며 까닭 없이 그 불빛이 되고 그리움을 느꼈다. 갑자기 명치깨가 아팠다. 가슴을 무엇인가 둔중한 것으로 얻어맞은 듯이 한동안 숨쉬기가 거북했다. 이윽고 긴 한숨을 내쉼으로써 호흡은 조절했지만 이번에는 머릿속이 한없이 복잡해졌다. 언제부터 그녀가 술을 마셨나? 그녀는 술을 못 마신다. 술도 못 마시면서 연애 시절 소주집으로만 끌고 다니는 내게 불만을 말한 적은 없다. 그런 그녀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일기장을 거슬러 넘겨가며 또 술 이야기가 없나 쳐다보았다. 가슴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4월 7일) 소주를 한 잔 따랐다. 첫 모금을 혀야 되니 좀 세다. 가슴이 지르르하다. 하지만 밥이나 빵이나 과일이 아닌 술을 마신다는 것이 즐겁다. 이것도 손쉬운 방법이나마 일상의 탈피니까. 머릿속에서 그이의 생각도 차츰 아련해진다. 술이 나도록 여편네 아니라고 한다. 대신 혼자 술 마시는 외로운 여자 하라고 한다. 5월 27일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나는 목욕을 한다. 며칠 만인지 모른다. 피곤해서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다. 사실 내 옷은 빨기도 싫고 나 먹을 반찬은 만들기 싫다. 내 것은 뭐든지 대충이다. 꼭 해야만 하는 가족의 시중에 밀려 나 자신의 시중은 뒷전인 것이다. 샤워를 한 다음 세면대 앞에 한참 동안 서서 거울 속에 내 알몸을 본다. 거울에 바싹 붙어 서 있으려니 젖꼭지가 세면에 닿는다. 차갑고 단단한 도기에 닿는 젖꼭지의 감촉이 싫지 않다. 이런 섬세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여자된 즐거움인 듯도 하다. 하지만 욕조를 닦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분은 깡그리 사라진다. 수세미에 세제를 붙여서 욕조 안의 기름때를 박박 문지르고 있는 나. 조금 전까지 이 몸이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의식되었던가. 지금 다시 거울에 비친 나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고개를 욕조에 깊이 쳐박고는 엉덩이를 들썩대며 씩씩하게 욕조를 닦고 있다.
그때 벨이 울린다. 외판원인가 보다. 대충 누르다 갈 줄 알았는데 끈질기다. 이러다가는 아이들이 깰 것만 같다. 서둘러 옷을 꿰고 문을 여니 역시 외판원. 사모님, 방송 보셨습니까? 나는 그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생각을 한다. 아침 프로 안 보신 모양이죠?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낮다고 좀 높여보자고요. 책임 모양이군. 팔려는 것이. 수준 어쩌고 하면서 나처럼 살림만 하면서 무식해지기 싫은 아줌마들을 주눅들여 책을 팔려는 얄팍한 상술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와 얘기하는 게 괜찮아서 귀담아 듣는 척한다. 계속 얼굴을 보면서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까만 터틀 스웨터를 입고 빙긋 웃는 안성기를 보고서 갑자기 가슴이 찌르르해지던 그때 기분 같기도 하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다시 목욕탕으로 돌아와 욕조를 닦는다. 욕조와 벽 사이의 실리콘에 곰팡이가 잘 닦이지 않는다. 가계부의 살림 힌트란에서 그것을 지우는 방법을 본 것 같아 가계부를 들춰보는데 갈피에 끼워두었던 고지서가 한꺼번에 떨어진다. 참, 오늘이 카드값 내는 날이지? 아이들이 깨면 데리고 은행에 갈 생각을 하며 나는 서둘러 쌀을 씻었다. 여보, 새벽에 불 켜고 뭐해요? 열린 방문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다정한 것도 귀에 거슬린다. 일기장을 제자리에 두고 방으로 돌아오니 그녀는 밥을 지으러 나가려는지 스웨터를 걸치는데 가슴께에 눌린 밥풀 몇 개가 허옇게 말라붙어 있다. 칠칠 맞기는. 나는 일기장 속의 그녀에게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닌지도 모른다. 꼭 그녀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다. 어쩐지 산다는 게 다 울적했다. 다음날 술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요새는 한강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들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대. 글쎄 말이야. 신문 보니까 아줌마들이 강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삶을 비관하고 자살 충동까지 생겨서 그렇다며? 그래서 집을 복덕방에 내놔 버린다고 말이야. 팔자 좋은 얘기지. 죽을 시간도 없는데 인생 비관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남편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며 뼈 빠지게 벌어다주면 이 마누라들은 한가하게 인생 타령이나 하고 수준들 높다니까. 우리 마누라가 뭐라는 줄 알아? 자기도 자유가 필요하다나? 집안일이 지겹고 힘들다는 거야. 나도 알지. 하지만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더러운 꼴 참아가며 죽으나 사나 이놈의 회사에 모가지 붙들려 있는 것에 비하면 자기가 근무 여건이 좋은 편이지. 안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 맞아줄게. 화제는 자연스럽게 간 큰 남자 시리즈로 이어졌다. 누군가가 여자들은 먹는 일에 자기 돈의 절반을 쓰고 다시 빼는 일에 나머지 반을 쓴다는 재담으로 한바탕 웃음을 자아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돼지갈비를 뒤집으며 소주맛 좋다 하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는 어쩐지 기분이 끝내 유쾌해지지가 않았다. 집에 들어가니 그녀도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다. 문을 따주고는 등 뒤에 가만히 서 있는 폼이 발언권을 얻겠다고 단단히 작정한 눈치다. 왜 그래? 내 목소리는 그지없이 당당한 나머지 짜증까지 섞여 있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마셔야만 해요? 그래, 매일 마셔야 해. 술 안 마시고는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래, 술 안 마시고는 사회생활이 안 돼. 간암 환자 빼고 그런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야유주로 대꾸하자 그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잠깐 침묵이 흐른다. 나는 어쩐지 좀 미안해지려고 한다. 그런 내 마음을 붙들어 매놓기 위해서라도 내 표정은 더욱 유들유들해질 수밖에 없다. 그녀는 한참을 그냥 그대로 서 있다. 나를 똑바로 쏘아보며 그러다가 얼핏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데 눈에 물기가 비친다. 내 귀에 그녀의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좀 진지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다 보내버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나는 갑자기 귀가 다 먹먹하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그녀는 말이 별로 없다. 밤늦게 들어오는 나를 맞아들이는 태도도 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아침 출근 때에도 현관까지 따라 나오지 않는다. 좀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제서야 그동안 그녀가 내게 꽤 살가웠구나 싶어진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일상이 불편해지거나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내 일과는 다를 바가 없다. 집에서 밥도 잘 먹지 않고 얘기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는 나로서는 설령 그녀에게 무언가 강한 의사표현을 해야 할 때가 오더라도 단식이나 침묵 시위 같은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조차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쪽에서 먼저 그녀에게 말을 붙이는 건 역시 굳이 화해를 청하는 몸짓은 아닐 것이다. 사실은 사후 아내들을 위한 교양 강좌에 마누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라고 차장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강좌 제목을 보니 남편 기살리기. 강사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내 교실을 운영해온 여성 사회운동가와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여성지의 사장이었다. 나는 다분히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종류의 강좌보다는 차라리 꽃꽂이나 서예 강좌가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앞서 파악한다는 기획팀에서 대외 홍보와 사원 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사업을 트집 잡을 배짱은 없었다. 사후 아내를 위한 교양 강좌는 전에도 몇 번인가 열린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녀에게 강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줄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바람이라도 쐬라는 말로 들려주기를 기대한 건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게도 그녀가 도로 살가운 모습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날 아침에야 출근하면서 넌지시 운을 떼었다. 참, 오늘 회사 강당에서 사후 아내들한테 교양 강좌를 한다더라. 당신 가볼 거야? 2시라는데. 무슨 내용이래요? 남편 기살리기라나 봐. 그녀가 얼굴을 천천히 들더니 나를 빤히 쳐다본다. 눈속이 투명하여 아무 생각도 없는 듯한 표정이다. 그렇게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니 죄 없이 내 얼굴만 붉어질 참이다. 역시 안 말하는 게 나을 뻔했고 나는 속으로 떨떠름해한다.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연다. 시간 봐서 애들 맡길 때 있으면 가볼게요. 오랜만에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그녀는 말을 잇는다. 민우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니까 좀 힘들긴 한데 누가 꼭 가야 한댔어? 내 목소리는 어이없게도 퉁명스럽게 튀어나왔다. 그날 밤도 나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왔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아들 녀석 병 치닥거리에 피곤해서 잠이 깊이 든 모양인가? 할 수 없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과연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놓은 채 그대로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워낙 고단했는지 오늘은 날짜만 써놓고 빈칸이었다. 그런데 펼쳐진 일기장의 왼쪽 페이지가 갑자기 내 눈에 확 들어온다. 때때로 나는 똥을 보고 놀란다. 저 흉측한 것이 내 몸에서 나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똥은 엄연하다. 우리 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한참을 보니 신기하게도 저것이 더러운 똥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이제 막 굳고 수고로운 일을 마친 가족 같기도 하다. 나는 똥을 자세히 본다. 내 똥을 자세히 보는 나를 거울 속으로 보니 참 정답다. 아들 녀석이 칭얼거린다. 아까 5분 넘게 배를 눌러도 끄떡 않던 그녀의 잠은 아이의 뒤척이는 소리에 민감하게 깨어난다. 그녀는 황급히 아이 곁으로 다가가더니 이마 위에 물수건을 내려놓고 아이를 품에 끌어안는다. 그러고는 눈을 감은 채 아이의 뺨에 자기 뺨을 대고 앞뒤로 몸을 흔들며 등을 토닥거린다. 그러나 잠이 덜 깬 탓에 등을 토닥이다가 뒤통수를 토닥이다가 손놀림이 일정하지 않다. 그녀의 앉은 엉덩이께에는 약봉지며 체온계며 대야, 수건 같은 것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지금 아이를 안는 그녀의 동작이 몇 시간 동안이나 반복된 것임을 말해준다. 아이를 안은 채 눈을 꼭 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절어 있다. 뒤로 묶은 머리가 머리핀 사이로 잔뜩 삐져나와 어수선하다.
살아가는 것은 진지한 일이다. 비록 모양틀 안에서 똑같은 얼음으로 얼려진다 해도 그렇다. 살아가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전업주부들은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맞벌이로 밖에서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일과 중에 움직임이 많아서 오히려 전업주부인 여성분들보다 더 건강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전업주부들은 살림, 육아,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건강에는 신경을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전업주부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 중성지방의 이상, 혈당의 이상, 혈압 상승 등의 대사증후군 증상이 전업주부에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가사와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주부들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심각한 질환인 암 같은 질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육아나 가사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면서 우울증이 발생한 주부님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이 소설 빈처에서도 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점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성들은 결국 그냥 여러모로 힘든 게 많습니다. 건강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30대에서 40대 전업주부들은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킹맘들은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받지만은 전업주부들의 경우는 검진도 못 받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전업주부들 역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상 전업주부 여성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은 음식 섭취 조절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과도한 지방,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자제해야 하고요. 살이 찌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과자나 어떤 빵 같은 거 먹기 쉬운데요. 당류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의외로 요즘 30, 40대 주부님들에게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 섭취를 줄여야 하고요. 신선한 채소 위주로, 신선한 과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힘든 주부님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어떻게든 꾸준히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관건입니다. 이 빈처 소설 중에 아내에게 허리 통증이 발생한 내용이 나왔지요. 그럼 이제 가정주부들의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한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성들은 살림살이와 육아를 하다 보면은 척추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물건이나 짐을 드는 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장바구니를 들고 장 보는 건요. 일단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반대쪽 허리 근육이 지렛대처럼 버티면서 지탱하다 보니까 결국 근육에 피로가 쌓이고 허리인대 손상으로 이어지고요. 이 소설 빈처의 아내처럼 요추염자,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지는, 허리가 삐끗하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장바구니를 사용하다 보면 양어깨 높이가 틀어지면서 척추가 휘는 척추 측만증으로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장바구니보다는 손수레를 이용해서, 바퀴가 달린 손수레를 이용해서 장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허리는 몸무게의 2~3배의 하중을 받게 되는데요. 싱크대 높이를 내 키에 맞게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싱크대 높이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요. 허리를 너무 구부린 상태에서 설거지하는 동작이 되지 않도록 싱크대 높이를 내 키에 맞춰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당한 높이의 발판을 싱크대 밑에다 두고 한쪽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고 싱크대에서 작업하는 것이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음식을 만들 때 바닥에 앉아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부엌 일이라면 잠깐 바닥에 앉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마늘을 찢는다든지 장시간 바닥에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음식 준비는 식탁에 올려놓고서요. 의자 등받이에 등과 허리를 잘 받친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엌 바닥에 앉아서 작업해야 한다면은 등받이가 있는 좌식 의자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부님들이 가사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허리에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합니다. 휴식을 일단 취한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사 노동을 하면서 허리가 아파질 때는
허리 근육의 경직을 일단 풀어줘야 하는데요. 가사노동을 한 직후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허리에 찜질을 해서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허리가 아플 때 허리 통증 부위가 붓고 열이 날 때는 차가운 냉찜질이 효과적이고요.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하다면 온찜질이 좋습니다. 만약 반신욕을 한다면 자궁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쑥을 넣어서 반신욕을 해주면 좋습니다. 배도 따뜻해지고 허리 통증 완화에도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은희경의 소설 빈철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의 아내처럼 가사노동 중 발생하는 요통의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